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 콘도 가격 얘기하면 놀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나이가 좀 많으실수록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그렇게 비싸냐고. 그냥 한 1억 있으면 와가지고 살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미디어가 문제예요. 미디어가. 제가 최근에 미디어의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물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태국이 물가가 마냥 비싸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싸진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오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가격이 130바트에서 오른 적이 없다니까요. 2년 동안. 그 2년 동안 환율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130바트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 정도 가격을 했던 거예요. 근데 모든 상품이란 건 그 상품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비쌀 수 있고요. 어느 나라에서는 그게 쌀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콜라 가격 비교를 하면요. 태국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싸요. 훨씬 쌉니다. 20바 정도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20바짜리 페트가 할인을 다 하기 때문에 보통 16바트에서 18바트 사이밖에 안 나옵니다. 1,000원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500ml짜리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 돈 얼마 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비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데 왜 미디어가 문제냐? 제가 대표적으로 꼽는 데가 이 카오산 로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족끼리 여행 와서 카오산 로드 갈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제가 왜 가지 말라고 하냐면 볼 것도 없고요, 가족끼리는. 또 뭐가 있냐면 태국에 지금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 대마초를 원래는 샵에서 펴야 됩니다. 샵 안에서만 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는요, 유럽 애들이 많잖아요. 그 지키겠습니까? 뭐 중국 사람들 보고 뭐 안 지킨다는데 그 중국 사람들은 잘 지켜요. 알면 잘 지킵니다. 제가 왜 중국 사람들 길거리에서 똥 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동네에서 원래 화장실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걸 배우면 해요, 걔네들은. 근데 유럽 애들은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도 해드릴게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축구 경기 보잖아요. 그럼 VAR 쓰죠. VAR. 그러면 한국 사람들 생각에서는 그걸 해서 경기가 좀 멈추더라도 정당한 판정을 해야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유럽 애들은요, 그냥 봐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70%가 넘어요. 왜 그러냐? 경기가 끊기거든. 얘네들은 자기들밖에 몰라요. 정의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그게 재밌어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통법규 이런 것도 정말 안 지킵니다. 얘네들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녁에 신호등이 있어서 신호등에 서 있었나 봐요. 근데 앞쪽에 차가 없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애가 와갖고 빨리 안 간다고 그랩기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랩기사가 무슨 소리냐, 지금 빨간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때리고 도망가요. 제가 유럽에 살았습니다. 유럽 애들이 성향이 어떤지 알아요. 자, 그런데 이 카오산 로드는 어떻게 생긴 거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와포, 와가룬, 왕궁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구시가입니다.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통이 발전을 안 돼 있잖아요. 교통이 발전 안 돼 있어요. 지금도 이쪽 지역은 대중교통이 없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애들은 그 관광지 옆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타야 가도 워킹 스트리트라고 있죠. 그게 파타야 중심부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도시들 가도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여행자 거리라는 게 그렇게 생깁니다. 거기 가보시면 도미토리라든지 그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숙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유럽 애들은 돈이 없습니다. 젊은 애들은 돈이 없어요. 얘네들이 돈 꼬박꼬박 모아서
휴가 기간은 또 길기 때문에 그때 오는 겁니다. 여기 오죠. 환상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멀리 못 가잖아요. 그래서 유흥가가 그 옆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냥 그런 데예요.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짧은 치마 입고 인증사진 찍고, 저는 그거 보면서 쟤들 왜 저러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걸 제가 왜 얘기해 드리냐면, 여기에서 갈 때 돈 좀 있는 애들은 여기서 안 지내죠. 요 밑에 내려오면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 지내요. 다. 여기는 굉장히 고급 지역이에요. 분리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가족들하고 가는데 여기 구경하고 저녁에 여기 가겠다, 가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싼 지역이 있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비싼 동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는 자산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자산격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지역이 굉장히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국 여행을 와보시면 한국 사람 아속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속이나 시암이나 실롬에 가서 백화점 가가지고 쇼핑몰 가가지고 밥 한번 먹어보세요. 돈 얼마 나오나. 한국만큼 나오죠. 한국만큼 나와요. 여러분들 그냥 로컬 지역에 가서 밥 먹으면요, 보통 옌타포 좀 잘하는 데 가면 70밭, 80밭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70밭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둘이서 그거 한 그릇씩 먹으면요, 배 안 부른 경우 많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두 그릇 시키거나 아니면 사이드 메뉴 하나 시켜갖고 먹잖아요. 그럼 3개 먹으면 74, 28, 280밭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돈이 얼마냐? 13,000원 넘어요. 그렇잖아요. 한국보다 조금 싼 거예요. 조금 싸. 그런데 조금 좋은 레스토랑이나 또 쇼핑몰 가서 먹으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통로에 가서 살려고 하면 한국에서 사는 만큼 돈 나와요. 여러분들 통로에서 생활하시려고 하면 못해도 연봉이 1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태국의 임대료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국에 와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할 때 이런 거예요. 그냥 와서 한 1억 있으면 콘도 하나 사가지고 살 수 있지 않냐.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속에서부터 통로까지 사이에 보면 스쿰빌 로드에서 북쪽으로 언덕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흰색 오래된 콘도들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 많이 산다라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새 콘도에 임대료 감당이 안 되거든. 근데 나는 이 동네에 살고 싶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선택하는 거에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 굳이 왜 그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통로가 제일 비싼 지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태국은 쌀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방콕은 쌀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면 관광객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옵니다. 1년에 기본이 3천만 명 옵니다. 그런데 여기 상주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외국인이 콘도 같은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서울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서울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자주 한 번씩 예를 들잖아요. 작년에 월드 베스트 호텔 50, 여기 50 맨날 뽑는 데거든요. 여기 보이팅 보시면 어떤 식으로 뽑는지 나오니까 뭐 지 마음대로 뽑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월드 베스트 50 보시면 10위 안에 방콕이 3군데입니다. 그죠? 이 100위 안에 방콕이 제일 많아요. 도시로 따지면. 서울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가격이 비싼 호텔들이잖아요. 하룻밤 자면 기본이 한 100만 원씩 나오는 호텔들입니다. 그렇죠? 자, 최근에 여기에서 발표한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그래도 한류가 많이 올라와서 한국 레스토랑이 꽤 많아요. 자, 그런데 방콕은 더 많아요. 지금 보시면 3위, 5위, 8위,
10위 안에 굉장히 많죠. 12위 여기가 미슐랭 3스타입니다. 그 다음에 슈어링 여기도 미슐랭 3스타예요. 18위, 27위, 25위, 36위, 47위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데서 밥 한번 먹으면 어느 정도 나오냐? 보통 7,200바트에서 7,800바트 요 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세금하고 서비스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0바트이라고 봐야 돼요. 와인 페어링 하면 제일 비싼 게 보통 밥값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90만원, 뭐 100만원 이렇게 나와요. 1인당. 이런 식당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가 그렇게 쌀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임대료도 당연히 비싸지겠죠. 근데 여러분들 임대료를 잘 생각해야 돼요. 서울에 그러니까 한국의 임대료의 특징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집값은 비싼데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전세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전세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전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좀 낮은 나라입니다.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강남역 오피스텔을 주로 태국 콘도하고 비교를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맨날 제가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우티오 빌 플러스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04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꽤 오래됐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59, 60 정도 되죠. 이게 계약 전용이니까 태국은 전용이 계약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계약으로 우리 합시다. 돈으로 하는 거니까 하는데 여기 단기 임대로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데까지 뽑아갖고 보시면 135, 120, 150, 150 안 나가겠죠. 130, 120 뭐 요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현대 렉시온 요것도 보시면 2005년이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요것도 비슷한 면적이죠. 비슷한 면적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40, 135, 145, 140. 요 정도 나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여기가 투베드룸이 3억 조금 넘었어요. 이게 잘 봐야 돼. 여기 보시면 47,000 나왔잖아요. 저층이거든요. 딱 보면. 딱 요거는 고층, 훨씬 높은 층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요건 35,000이죠. 이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느냐? 제가 이 콘도의 판매 가격 변화를 제가 다 알아요. 판매 가격이 제일 안 좋을 때 사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판매를 안 해요. 여러분들 저처럼.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면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임대 안 나가지고. 자, 그래서 요즘 보시면 요게 35,000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 기준이 맞아요. 그러면 35,000바시면 어느 정도 나오느냐? 160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통로 가서 살려고 하면 어느 정도 나오느냐? 투베드룸 살려고 하면 기본이 10만바트입니다. 10만바트. 기본이 10만바트예요. 생활비, 뭐 전기료나 뭐 이런 거 다 치면요. 한 500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한 1억 정도는 벌어야 거기에 살 수 있다. 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 애들 학교 국제학교 보내고 뭐 그러면요 1억 이상 들어야 돼요. 1억 이상 드는 겁니다. 통로에 살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통로에 콘도 물어봐봐야 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좀 깰 필요가 있어요. 뭔가를 할 때는. 제가 현재 4억 이하의 콘도를 팔고 있지를 않아요. 그 이유를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전편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그 가격으로 샀을 때 임대료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외에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거 생각을 해야 되냐면 물가가 비싸구나. 투자할 때 물가가 비싼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가가 어느 정도 비싸다는 건 여러분들 투자 시장으로 보면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만큼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실 경제는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태국 사람들이 좀 저가에서
임대를 많이 치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임대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태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외국인은 막 들어와서 뭘 하는데 태국 사람들은 GDP가 안 오르니까 아무래도 수익이 멈춰 있죠. 예,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외곽의 무방 같은 경우는 거의 작살입니다. 작살. 특히 가격이 쌀수록.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전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